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3일 저변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제외하고 바로 그 밑에 급까지 조사를 해서 결국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밑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리를 저질렀다. 이제 아마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부분만 딱 빼고 결론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갔구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서 그걸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극단 선택을 한 사람 유한기 개발본부장에 이어서 이제 김문기 개발 1처장, 개발본부장 산하에 1, 2, 3처가 있는데 그 중에 수석처죠, 수석처. 1처장이 이제 극단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올해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실무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무슨 힘으로 그걸 삭제했겠습니까? 결국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삭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자, 어제 이 김문기 씨의 동생이죠.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형은 줄곧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며 억울해했다. 특히 사측이 자신을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나에게도 해줬는데, 회사의 이런 조치로 충격을 크게 받으셨던 것 같다. 숨지기 하루 전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때 밥을 떠먹여야 할 정도로 아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형이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언급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를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도 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김문기 처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 이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어서가 아니고 자꾸 이재명 후보 측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아니,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거기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금 또 시장도 민주당 소속인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런 절망감, 거기다가 검찰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되는 대목인데, 자, 이 김문기 씨 동생은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 요거는 물론 짐작이죠.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모르지만 수사기관이 형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형하고 계속 뭐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조사받은 얘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보면 김문기 처장이 자기 업무 영역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이제 뭐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도 자꾸 김문기 처장한테 씌우려고 했던 것 아닌가. 거기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22일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죠. 근데 그 전날 오전 11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이 법무법인 4곳에 검토 결과를 맡긴 것, 그걸 토대로 해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김문기 처장한테 통보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형사고발이냐? 핑계는 이런 겁니다. 공사투자사업 파트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정민용 변호사. 이 정민용 변호사한테 민간사업자 평가 배점표 이걸 유출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민간사업자 평가, 이건 민간사업자가 누굽니까? 성남의뜰 아닙니까? 성남의뜰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선협상 대상,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우익선에서 성남의뜰, 이걸 우선협상 대상, 대장동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누구죠?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최측근입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을 도계공에 영입을 했는데 자기 사람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민용 변호사한테 했다는 얘기는 결국 유동규 씨한테 넘겨줬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랬다는 이유로 이걸 이제 형사고발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는 유동규 씨의 책임이고 그 우익선으로 가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의 뜰로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우익선은 조사를 안 하고 계속해서 그걸 유출했느니, 아니, 유출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실무자로서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감사실 동원하고 법무법인 법률 검토 이래서 이 사람한테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 10월 달부터 12월 9일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모두 4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참고인 조사가 이렇게 자주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경찰에서도 또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게 뭐야? 난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참고인으로만 여러 차례 검찰도 4번 부르고 경찰도 부르고 그다음에 또 저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감사실에서 감사한다고 불러서 압박하고 그 심리적 압박을 더군다나 그게 자기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범위까지 계속 압박을 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형사고발하겠다까지 나오니까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아예 김 처장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재명 시장 당시에는 처장이 아니고 아마 팀장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실무팀장이었어요. 모를 수가 없죠. 더군다나 2015년 1월 달에 제가 썸네일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를 다녀옵니다. 그 사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바로 뒤에 사람이 김문기입니다. 자기하고 같이,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유동규고. 근데 자기하고 같이 9박 11일 동안 몇 명이 팀을 이뤄서 호주 출장을 갔다 왔는데 자기 바로 뒤에서 따라다녔던 김문기 처장을 실무자라 내가 잘 모른다? 이재명처럼 명석한 사람이.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기획본부장이 유동규였고 근데 그 밑에 5개처가 있습니다. 개발사업본부가 그 밑에 3개처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사업본부, 체육사업단 이런 건데 체육사업단이나 관리사업본부 같은 데는 그냥 운영 관리 이런 거니까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제일 관련이 많은 쪽이 개발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대장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처장이 바로 김문기 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남시의 가장 큰 산하기관이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거기에 기획본부 산하의 5개처, 개발사업본부 산하의 3개처, 8개처인데 기획본부, 다른 기획본부보다도 이 기획개발팀이나 아니면 개발사업 1처가 제일 중요할 텐데
거기 처장을 모른다? 뿐만 아니고 처장이 여러 차례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보고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합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검찰,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후보만 빼고 또는 정진상 그 정책실장까지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뭐 이런 정도의 그 움직임이 있구나. 그래서 이재명 부부는 빈칸으로 놔두겠거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다 약간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빼는 정도가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씌워서 처벌을 하면 결국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누구 이렇게 많습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이 없습니다. 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아래서 검경수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이렇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바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한 성남시장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전부 분산해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팩트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게 뭐 특검으로 안 넘어가겠죠. 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 특검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윤호중, 그걸 협상을 해야 될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상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본심, 그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다. 그거니까. 그 본심을 아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알아서 모시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검찰과 경찰, 이재명 후보 전혀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드러난 조각조각들을 짜깁기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빼고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후보는 책임이 없고 다른 실무자, 유동규, 김문기, 유한기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나는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아예 없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차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과정, 이게 지금 대장동 조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뭐 더 진전될 것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책임을 실무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작업은 아마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